그래서 저는 몇 군데 병원을 더 가보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진단 나오신 분들은 청구권이 형성되기도 쉽지가 않고, 그게 보험사에 인정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빨리 청구하는 것보다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경과를 어느 정도 본 뒤에 암에 대한 진단학적으로 인정될 만한 그 문서화된 그 기록들을 입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저는 이걸 좀 봐요. 뇌암과 관련돼서는 그 중증특례 적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도 봐요. 왜냐면 진짜 자기 진단에 정확하신 분들은 바로 중증특례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보험사용 제출 진단서에는 암으로 써줘요. 근데 환자분한테 이거 진료비 감면받고 계세요?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의사분께서 중증특례를 잘 모르고 안 해주셨을 수도 있지만 중증특례까지는 안 써주실, 왜냐면 감사를 받거든요, 병원이. 그러니까 그 신경외과나 신경과에서 기준을 어느 정도 해놓는 거죠. 중증특례 해주시는 그 기준이 까다롭죠. 왜냐면 대학병원이니까 환자가 많이 몰리고 다 중증특례 해주려면 공단에서는 여긴 환자만 오문 중증특례야? 해서 감사로 털려버리면 병원 운영에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기준은, 이거는 교수님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이거 아마 다른 병원 갔으면 이 진단 내려줄 거다. 근데 우리 병원은 안 된다. 나는 암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는 당신은 아니야. 그런데 환자분이 병원을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이 A라는 의사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그 의사분하고 치료받을 건데 B는 C를 줬어. 근데 A는 D를 줬어. 그렇다고 내가 돈 받자고 B에 가서 내 생명을 맡기는 건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료에 대해 선택할 때 보상 문제를 끌고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말 잘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선생님과 병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보상 생각을 하시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부득불씨를 안 줘요. 아니면 뭐 최종 진단을 안 내려줘요.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이 교수님이 좋아서 선택하고 한 거면 그 자료만 갖고 그냥 싸우는 거죠. 어떠한 한 질병을 이렇게도 진단 내릴 수 있고 저렇게도 진단 내릴 수도 있는데 손해를 보는 쪽으로 진단이 나오시는 분들은 모르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핍지 교정 2등급이고 D코드가 나왔어요? T코드 들어오고 D코드대로 준 게 뭐 잘못이야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또 말씀 못 드린 게 핍지 교정 제거하는 게 전절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잔존종양이 남아요. 제가 어떤 분들은 잔존종양 때문에라도 좀 있다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조직을 검출했다고 해서 이게 충분하게 검출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안 돼요. 명백하게 3등급으로 확정이 딱 나오시는 분들은 문제 안 되겠지만 2등급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뭘 주장한다? WHO 2등급이니까 당신은 경계성이다. 그래서 이 분쟁은 경계성을 받을 거냐, 일반암 고해감까지 받을 거냐, 그 차액분에 대한 분쟁이 되는 거죠. 조직검사를 하신 분들은. 그런데 그걸 C코드로 받았어요. 청구했어요. 근데 갑자기 조사가 나온대요. 그러면 고객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럼 저희 같은 분들이나 설계사분들한테 상담을 해보겠죠. 그러면 이게 이래서 2등급이라서 문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뒤로 그냥 나와서 뒤로 그냥 돈을 줘버리면 그거는 뭐 문제에 대한 인식 없이 끝나버리는 거니까 좀 잘 찾아보셔야 된다. 특히 뇌종양 진단 받으시는 분들은 보상은 또 잘 받으시면 좋겠지만 본인 치료가 먼저고 뇌종양을 암으로 치료하고 고해감까지 돈을 준다는 건 그만큼 생명에 치명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험금에 대한 걱정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자기 상태에 따라서 주장을 하는 방법이 좋다. 다만 실손보험의 청구는 뒤로 밀어놓고 청구권에 대해 병원을 다니시는 건 현명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핍지 교정은 병리학적인 형태 분류가 암이다. 다만 WHO에서 분류하는 뇌종양 그레이드는 2등급이 있고 3등급이 있다. 3등급은 명백히 병리학적으로도 악성이고 WHO 그레이드도 악성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지만 2등급인 경우에는 경계성으로 보는 임상학적 소견이 있는 거예요. 임상학적, 병리학적이 아니라 임상학적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 임상학적 소견으로 코드가 첫 번째 잘못 나갈 수가 있다. 두 번째, 보험회사에서 이 임상학적 소견을 들어 소액의 보험금만 지급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가 있으니 자기 치료 내역, 투약 내역, 그리고 이게 왜 병리학적으로 악성이 되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 보험회사랑 대응하는 것이 매우 좋다. 핍지 교정이라는 게 이게 되게 흔한 이름이 아니라서 한번 들으면 웬만해서는 잊혀질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안 보셨더라도
고객에게서 이런 이름을 들으면 아 맞아 예전에 여기서 봤던 것 같아 라는 생각만 드는 정도만 돼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5%에서 7, 8%까지 그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희소하다고 또 얘기를 또 할 수 없고, 수술로 제거하셨다 하더라도 잔존병변이 항상 있고 주변으로 침윤하고자 하는 특성이 또 있는 종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서 로드맵을 짜시는 것이 중요한데, 치료 선택은 보상을 제해놓고 짜고 치료가 어느 주 끝나면 치료와 보상을 구분하셔서 보상의 로드맵을 다시 짜시는 걸 추천드린다. 정말 처음 들어보는 질병이지만 꼭 머릿속에 이름이라도 남겨놔야 할 만한 핍지 교정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한상무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